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애 진단인데요. 문 선생님, 뇌전증 환자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하시는 오해가 뇌전증 진단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뇌전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그 환자들이 다 장애인으로 이제 복지카드를 받으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뇌전증 환자 중에서 만성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나 장애 진단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은 진료를 하면서 이 환자가 발작이 정말 조절이 안 되는지를 관찰한 의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진단서 안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 사람은 정도가 심하다, 덜하다, 몇 급이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진단서와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해서 이 환자의 그 뇌전증의 심한 정도가 얼마인지를 판정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발작이 자주 있으셨는데 말씀을 이제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장애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제가 발작이 있었지만 말씀을 그때 못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판정이 잘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단되고 1년도 안 된 환자는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충분히 해서 이게 이제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기간을 채우려면 최소 2년 이상은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내내 계속 똑같은 약을 쓰면서 발작이 계속 조절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약물을 시도하고 약물의 용량을 올리고 하는 등의 그런 적극적 치료의 행위가 의무기록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또 환자가 약을 잘 먹지 않아서 발작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기록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혈중 농도를 검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약을 2달치를 받아갔는데 4달, 5달 만에 와서 약을 다시 처방받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애 진단받는데 받기 이게 어렵습니다.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작을 중증 발작과 경증 발작으로 나눠서 이제 몇 회가 있나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자주 좀 발작이 있어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으실 수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생각보다는 많은 발작의 횟수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이제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은 진행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근태 선생님 장애 진단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의사가 과연 그 감시하는 사람인지 환자 편인지 흔히 말하는 공단 편인지 그러니까 장애를 못 받도록 하는 게 담당 의사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담당 의사는 환자 편입니다. 환자 편에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증명해주는, 보증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1달 또는 2달, 석 달, 넉 달 만에 오시면서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그 의무기록에 자세히 남길 수가 있고 그걸로 공단에서 자신을 증명하여 내가 힘들다는 걸 이 얘기를 해서 장애 진단을 따내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경련을 했어요 이런 거를 자세히 기록을 해서 오시면 담당 의사는 그걸 의무기록으로 남기고 적절한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힘들다 혹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장애 진단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일기를 쓰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소견서를 우리가 이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이든 심하지 않은 장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소견서를 써주는, 진단서를 써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이제 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자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죠. 등급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되게 속상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최소한 방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잘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뇌전증은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검사를 통한 증명 그리고 의무 기록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담당 선생님과 이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청취자분께서 질문했었는데 장애 재판정 영수증이 아니고 장애 재판정을 받으라는 서류가 오면 카드를 또 새로 발급을 받는 거냐는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정이 그렇게 하는 서류가 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장애 진단은 이제 영구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뇌전증 장애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년 기간이 있고 그렇게 기간이 지나긴 왜냐하면 뇌전증이라는 게 뭐 또 새로운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정도가 이제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조절 잘 되던 분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정 이제 서류가 오면은 다시 이제 최근에 환자분의 뇌전증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내서 새롭게 등급을 다시 받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뭐 보통은 거의 유지가 되고요, 그렇죠? 서류만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뭐 더 심한 경우에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장애가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을 더 약물이 쓰고 이러면서 좋아지니까. 이게 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면에서는 좀 불행하기도 한데 약을 조절하고 이러면서 좋아져서 뭐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뇌전증 환자가 실신했으니까 경련이 생겼을 때 심폐소생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김근태 선생님 어떠신가요? 효과는 없죠. 네. 효과는 없습니다. 네, 효과는 없으나 근데 그 뇌전증 환자가 실신을 한다는 게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경련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일반적인 얘기에서 그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일반인이 보기에 심폐소생술의 득과 실을 따진다면 방송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뇌전증 발작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심장이 정지했다고 판단되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분이 이것이 이제 뇌전증 발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뇌전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한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환자가 발작을 이제 동일한 양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너무 과도하게 흉부를 압박하거나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아주 드물게 뇌전증 발작이 이제 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그게 갑자기 머리로 산소를 적게 가게 함으로써 그거의 증상으로 경련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뇌전증 발작으로 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 그거 원인에 상관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경련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게 혈 깨물거나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면 경련은 대부분 먹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일반적으로는 더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